자,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 버블입니다. 참 이 AI 버블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샘 올트먼이 AI 버블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픈AI 이사장도 AI 버블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요. 버블과 혁신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AI 버블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투자와 관련해서 여전히 저는 이 문구가 제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작년 1분기였나 2분기였나 실적을 발표할 때 네. 구글에서 지금 시점은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AI를 적게 투자해서 우리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업적인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빅테크 쪽에서의 AI 캐펙스 투자라는 부분들을 꾸준히 좀 상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AI 투자의 두 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빅테크 영역 그리고 국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국가 단에서도 보면은 AI 투자를 끊임없이 좀 늘려나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좀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 100조 투자를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이 경쟁력을 위한 AI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면 버블이라는 얘기를 논하기는 다소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점점 더 미래로 갈수록 AI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이 제고가 될 수 있는지, 네. 내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엔 조금은 이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 자체도 대규모 학습을 위한 AI보다는 추론형 AI로 약간의 시선이 돌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I 투자가 둔화될 경우 S&P 500 밸류에이션이 한 20%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워낙 비관론을 많이 내놓는 IB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한다는 게 AI 투자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장을 끌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네. AI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22.4배까지 올라섰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EPS 그리고 S&P 500 주가를 같이 좀 그려놓은 건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쌌던 시기, 코로나 시기랑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 레벨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꼭 지수의 정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가깝고 또 워낙 또 주가 레벨이 많이 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코비드 시기에도 살펴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다가 이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 반면에 이익 기대, EPS가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말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물론 위험하다라는 부분은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꼭 정점을 얘기를 하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무게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무거워져 있고 무거운 만큼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기대,
그러니까 무언가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구석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무거운 주가 레벨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EPS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 단기적인 변수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은 등락을 보일 수 있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9월에 25bp 인하, 그리고 향후에도 올해 추가적인 50bp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충족이 될지가 SFP라든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시그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결국 3,400선을 돌파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시죠? 일단 두 개의 축으로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불어오는 훈풍,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서 대주주 요건을 이제 금액을 다시 또 50억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기대감들이 시장을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었고, 저는 그 반대편에 해외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무게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의 고민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유동성을 풀고 이렇게 유동성을 푼 것들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늘어난 유동성의 수혜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이익까지 올라서는 그런 그림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사실은 약간은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주로 이제 산업재 쪽에서의 일부 업종들만 그러한 수혜를 받아가고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익 비중도 제일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단에서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AI 투자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이익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희미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좀 이어지는 그림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CT에서 반도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을 때 정말 좀 좋은 뉴스다라고 좀 평가를 했던 게 바로 좀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바이코리아 행진이 계속될지도 궁금한데,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뭐 2,600억 원 매입, 근데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거든요.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유동성이 워낙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 지수가 신고가 행진이라는 모습들을 꾸준히 좀 보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유동성의 힘을 좀 우리나라 역시도 좀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지금 차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과거의 평균 대비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수 여력이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 기저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더불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매수해가는 그림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그런 모습을 보이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매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까지 좀 나타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과 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수익을 같이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거의 일반적인 외국인 순매수 패턴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파란색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2024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기를 체크를 해놓은 건데, 네. 이때 나타났던 그림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도 업종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그림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 전반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글로벌 피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뭐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생각을 해서 메리트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그림인데, 아쉽게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약간은 후자 선별적인 매수에 그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행보가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투자 전략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FOMC 세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앞으로를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을 보면 채권 금리든 주가 지수든 뭐 주가든 여러 가지 가격들을 바라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그 FOMC에서 어떻게 발언을 할지, SEP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지는 사실 저도 약간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운신의 폭을 마련을 해두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